어머니,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제 생일상 앞에서 나왔습니다. 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심지는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며느리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생일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 잡채, 동그랑땡, 며느리가 가져온 케이크 상자는 모서리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 움직임은 일정했습니다. 요즘은 다 간단하게 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끝은 단단했습니다. 식탁보 위에서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초는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촛농이 접시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하얀 고리가 생겼습니다. 아들 손은 여전히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여다가 손목을 멈췄습니다.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케이크를 스쳤고 다시 휴대폰으로 내려갔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 생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케이크를 들고 나오던 모습, 후, 불어봐 하던 남편의 웃음, 아이들이 박수를 치던 장면, 그때는 식탁이 넓었습니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초 하나만 남았습니다. 노래도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주방 시계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속에 다시 번졌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초는 거의 다 탔습니다. 심지만 가늘게 남았습니다.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 흩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술 안에서만 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안 하라는 걸까? 그 문장은 제 안에서 작은 떨림이 되어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침빛이 거실 바닥에 얇게 퍼졌습니다. 창문 유리에는 밤새 생긴 얇은 김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싱크대에 옮겼습니다. 그릇 바닥에 작은 미역 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살에 흔들린 미역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주방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 끝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휴대폰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제 음식 많이 하셨던데요. 문장이 짧았고 마침표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아들 메시지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모티콘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적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커서만 화면 위에 남아 작게 깜빡였습니다. 대답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식탁 의자를 밀고 잠시 앉았습니다. 어제 케이크 상자가 여전히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펴보았습니다. 종이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며느리의 말이 빈 식탁 위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장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딱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어제 식탁에서 아들 손가락이 움직이던 속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화면을 넘기던 일정한 리듬, 싱크대에 쌓아둔 그릇을 천천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그릇 표면에 흘렀습니다. 손끝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마디를 감쌌습니다. 어제의 말이 주방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휴지통에 버린 촛농 조각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흰 조각들이 부서지지 않은 채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보고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의 흔적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이 물을 젓는 소리처럼 잔잔하게 퍼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의 모양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 공기 속에 머물던 작은 파문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낮 사이 어딘가에 흐린 빛, 그 빛이 바닥결 사이로 퍼졌습니다.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 의자가 어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에 어제 문장이 잔상처럼 떠올랐습니다.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그릇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릇 밑에 고인 물방울이 원을 그리며 퍼졌습니다. 주방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제 며느리의 말이 바람에 섞인 것처럼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대꾸하려 했던 제 말은 아직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의자를 조금 당겼습니다. 그 소리 끝에서 아들이 어릴 때 했던 말이 짧게 스쳤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금방 사라졌습니다. 식탁보 위에는 반찬을 담았던 그릇 자국이 둥글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선반에는 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잡았던 컵에는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컵을 들어 행주로 닦았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했던 말, 물 드세요, 어머니. 그 말이 지나가는 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엔 그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크 상자 뚜껑이 아직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초가 있던 자리에는 하얀 촛농 조각이 작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말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얇게 흔들렸습니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제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던 장면, 며느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던 순간, 아들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기던 리듬, 그 모든 것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빛만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용함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자 늦은 오후 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식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만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옆 탁자에는 촛농이 굳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촛농 표면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어제 며느리가 말하던 장면이 주방 소리 위로 겹쳐졌습니다. 의자를 손으로 밀어 식탁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아주 오래전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일날 부엌에서 케이크를 꺼내오던 순간, 여보, 준비 다 됐어. 그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오던 모습, 저는 그때의 냄새까지 떠올렸습니다. 불이 붙기 직전에 약간 탄 냄새, 설탕 시럽 냄새, 따뜻한 오븐 열기, 아이들 웃음소리도 겹쳐왔습니다. 아빠, 촛불 많아요. 케이크 위 초들이 불빛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후 불어봐. 남편이 제 쪽으로 케이크를 밀어줬습니다. 제가 숨을 들이켰을 때 촛끝이 흔들렸습니다. 작게 꺼져가던 순간, 그 순간을 떠올리는 동안 현실의 거실은 조용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의자 다리를 고쳐주며 남긴 스크래치 자국.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방 시계가 딱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 어머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엔 간단하게 해요. 며느리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던졌던 말투. 저는 식탁 한쪽에 남은 작은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국물이 튄 자리였습니다. 행주를 가져와 부드럽게 닦아보았습니다. 얼룩은 바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국은 옅어졌지만 형태는 남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자 집안의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가라앉은 공기 안에서 아들 목소리가 아주 짧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쉬세요. 예전에 했던 말, 어제는 하지 않았던 말,
거실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방 전체를 한순간 환하게 채웠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등 주름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안 하라는 걸까?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거실 벽에 닿았다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커튼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뵐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짤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며 슬리퍼 방향만 살짝 돌렸습니다. 식탁 근처에 서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많이 힘드셨죠? 말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말끝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낮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바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닿자 온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일상이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어제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 또렷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크게 준비하시면 저희가 오히려 부담돼요. 며느리의 말은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매번 그렇게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좀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말끝이 흐렸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아들 턱선에 얇게 닿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 사이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아들이 말을 고쳤습니다. 저희가 더 부담스러워져요. 며느리가 다시 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간단하게 해요, 어머니. 그 말투는 부탁이라기보다는 결론을 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가볍게 모았습니다. 손등 위 작은 혈관이 불빛에 따라 더 진하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사이를 주방 시계의 초침이 딱딱하고 가벼운 소리로 갈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단하게라.
그 한 단어가 입술에서 떨어지는 동안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바쁘고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은 도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손을 모았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챙길 수 있을 때 챙길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온도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가 천천히 끊겼습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말은 했지만 시선은 이미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짧은 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식탁보 끝을 가볍게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부담이라. 말끝이 집 안 공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니 방 안이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소파의 오래된 쿠션이 살짝 꺼지는 감각이 등을 따라 전해졌습니다. 집안은 아들 부부가 나간 뒤에 고요로 가득했습니다. 식탁 앞에 놓아둔 컵 2개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하나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컵벽을 쓸 때 차가운 온도가 손마디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천장의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해요, 어머니.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간단하게. 주방 불을 켜니 부엌 타일 위에 작은 빛이 퍼졌습니다. 싱크대 모서리에는 미세한 긁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냄비를 내려놓다가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말이 스쳤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그가 주방에서 늘 하던 말. 그 목소리가 아주 잠시 내려앉았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행주를 꺼냈습니다. 싱크대 위를 닦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잠시 켜졌다. 곧 꺼졌습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들이 보냈던 메시지만 기억 속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로 걸어왔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거의 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이미 정해진 결론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두 손을 포개고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딱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힘없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부담이라.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겠지. 그 말은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포기와도 달랐습니다. 그저 수용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은 얇게 갈라져 거실 바닥으로 길게 뻗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며 싱크대 위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컵을 들어 찬물로 헹궜습니다. 식탁에 앉아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뜨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어제보다 오늘 더 조용히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닫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이웃집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사진 액자를 하나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케이크 앞에서 서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를 바라보니 촛농이 굳은 흔적이 아주 작은 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정리해둔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모자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상자를 다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빈 식탁 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그 말은 어제와 다르게 저항도 당황도 아닌 담담한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그게 서로 편하겠지. 말은 빛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걸린 옅은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집 안 공기는 어제와 달리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오래 머물렀던 무언가를 조금씩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아침과 낮 사이의 빛이 거실 창가에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 끝을 흔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컵 하나와 작은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촛농이 굳은 자국만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주방에서 전기포트가 물을 데우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물 주전자를 들어 컵에 따랐습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컵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수증기 사이로 또다시 며느리의 말이 아주 조용하게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이제는 그 말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들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그때의 말투가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담돼요, 어머니. 그 말이 식탁 위 공기를 한번 흔들었던 장면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장면을 떠올려도 어제만큼 무겁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 표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덜 상처나게 하는 거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빈자리 위로 햇빛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퍼지는 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잔상이 강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식탁보 끝을 살짝 들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그때 남아있던 흔적들이 하나 둘 옅어져 있었습니다. 초침이 딱 하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저는 바람을 한 번 더 들이켰습니다. 그 바람이 어제와 내일 사이를 조용히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가벼운 걸음으로 식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걸음 안에 작은 정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의 말 한마디로 마음의 자리가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족의 마음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